강릉 옥계항의 컨테이너선이 첫 취항했습니다. 강릉시가 옥계항 개발에 나서면서 인근 동해항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동해안 시군들이 정부의 태풍 카눈 1차 피해 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강릉시는 공공시설 피해만 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과 관련한 법적 책임 공방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지만 한전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4월 발생한 강릉 산불 이후 처음으로 한국전력과 이재민들이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한전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옥계항에 사상 처음으로 컨테이너 국제 정기선이 취항했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 계속 수출입 물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인데 동해안 활성화를 기대하는 동해 지역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선박 한 대가 항구로 들어와 접안합니다. 접안을 마치자 컨테이너 하역기가 분주히 화물을 내리고 옮겨 쌓아두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강릉 옥계항에 사상 처음으로 컨테이너선이 취항한 겁니다. 인근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우드 펠릿을 실은 20톤 무게의 컨테이너 82개가 첫 물량으로 도착했습니다. 일본과 부산 강릉 옥계를 오가는 11,000톤급 컨테이너선은 매주 한 번씩 옥계항에 입항하는데 매달 1,200개의 컨테이너를 하역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옥계항의 컨테이너선 취항을 계기로 현재의 지방관리무역항에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2025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5만 톤급 한계 선석 증설과 다목적 부두로 반영되도록 추진해 옥계항을 복합 물류항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컨테이너선은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산업 또는 수도권의 물량들을 신규로 확보해가지고 지역 강원 항만의 수요를 늘리는 것, 그런데 그런 거에 어떤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의미를. 반면 동해 지역에서는 옥계항 컨테이너선 취항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인화력 우드 펠릿은 동해항을 통해 납품돼 왔는데 강릉시가 컨테이너선 보조금을 지급하며 우드 펠릿 수요를 흡수하는 상황이 되자 동해 지역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동해항을 통한 국제 컨테이너선 전기 항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수요 분산이 더 심해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옥계항 발전하는 거 막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동해항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가능한 얘기가 아니겠나.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와 강릉 과학산업단지 확대를 추진하면서 옥계항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동해안권 항만들의 컨테이너선 유치가 수요 창출을 통한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피해 현황에 대한 1차 시군 조사가 오늘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시군들이 행정안전부에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도내 피해 상황을 보면 공공시설은 355건, 사유시설은 689건입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49.6%, 사유시설은 98.1%가 응급 복구를 마쳤습니다. 시군들은 조사 기간이 부족하고 신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당초 오늘까지인 조사 기간을 공공시설은 22일, 사유시설은 28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규모 집계가 다음 주까지 예정돼 있는데 강릉시의 경우 공공시설 피해액만 1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태풍 카눈의 피해 집계는 공공시설은 오늘까지, 사유시설은 오는 21일까지 이루어지는데 현재까지 강릉 지역 공공시설 피해는 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릉시는 피해 집계가 마무리되면 복구 계획을 세울 거라며 예비비를 활용하는 임시 복구 대신 내년 본 예산에 올려 항구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한전의 보상금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했는데 정부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주민들의 고통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다음 주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한전이 내놓은 보상금은 1,039억 원, 이 가운데 830억 원가량을 이재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1,800여 이재민들에게 지급한 4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산불의 원인 제공자인 한전에 청구하는 이른바 구상권 소송이 시작되면서 한전의 보상금 지급이 중단됐었습니다. 1심 법원이 한전이 이 가운데 60억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해 한전이 일부 승소했는데 정부가 항소해 현재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전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송이 길어지는 데 대한 피해민의 고충 등을 고려해 유보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추석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의 미지급 보상금 173억 원이 매일 70명씩 모두 930명에게 지급됩니다.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이재민들이 빌려 쓴 대출금 상환 등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재민들이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한전이 양보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공기업인 한전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 실마리는 풀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고 한전도 우리 이재민들의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60여 명의 주민들도 한전과 대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1심 법원이 주민들의 피해 보상 청구 금액의 60%인 87억 원을 한전이 책임지라고 판결한 뒤 역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과 지연 이자에 대해 우선 가집행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변수는 있겠지만 오랫동안 미뤄졌던 보상금 지급이 풀리면서 벼랑 끝에 몰렸던 이재민들이 조금이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전신주에 전선이 끊어지며 시작된 강릉 산불 넉 달 만에 한국전력이 이재민들과 만났습니다. 한전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장이 공석인데다 누적 적자가 커 아직 지원금을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신주 주변의 나무가 전선을 덮쳐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강릉 산불. 산불 발생 129일 만에 한국전력이 이재민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 피해를 입은 여러 이재민들 분들에게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좀 표할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의료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피해 주민들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한전에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계시는 그 자리가 제 집입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기자님 한 번도 사과 안 왔고요. 여기 왔다나 가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나 한전은 도의적인 책임만 인정할 뿐 법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은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단순히 사과만 하러 온 것이냐며 이재민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냥 진행되고 잘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거든요. 다 진짜 가슴이 뼈저리. 피해 보상 요구도 빗발쳤습니다. 얼굴을 봤으면 그 다음 단계는 배상일비칙을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저희 얼굴만 보러 오신 거예요? 저희 어떻게 망했는지? 그러나 만족할 만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산불 이재민들과 대화가 1시간가량 이어졌지만 한국전력은 뚜렷한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회사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적자 상황이 상당히 많을 뿐더러 또 사장님도 안 계신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다만 앞으로 강릉 산불 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확답을 여기서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강릉 산불 당시 한전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지난 5월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강릉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석 달째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나라 원인이 강풍에 의해서 이제 전선줄을 이제 또 끊어지면서 또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전선 관련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조금 다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다 적자 상황이고 사장이 공석이라며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한전의 태도에 이재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각 기관에서 2023년 을지연습이 실시됩니다.
을지연습은 행정기관과 군, 경찰 등이 참가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 생활 안정과 정부 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 종합훈련입니다. 특히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경보 발령과 함께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시 군청과 터미널, 다중이용시설 등에선 대피훈련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사 기간인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주 행사장인 고성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 솔방울 전망대 걷기와 평화의 숲 미디어 아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체험 등 4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속초와 양양 등 4개 시군의 부행사장에서도 비무장지대 평화탐방 투어와 백두대간 평화 트레킹 대회 등 20여 개의 체험시설이 운영됩니다. 동해시가 기존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동해시의 사계 빛을 부제로 한 동해 무릉제를 다음 달 개최합니다. 동해시는 다음 달 22일부터 사흘간 웰빙 레포츠타운 일원에서 제36회 동해 무릉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전통문화 중심의 시민화합축제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고 동해예술제와 병행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신제와 지풀 공예체험 등은 폐지하고 산불 위험이 있는 불꽃놀이 대신 드론 라이트쇼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정선아리랑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일괄 지정 승인됐습니다. 강원도는 18일자로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서 애산리 일대 12,699제곱미터에 대한 정선 아리랑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구역을 승인했다고 고시했습니다. 정선군은 이미 2020년부터 기초공사를 시작해 현재 46개 필지의 토지 보상과 아리랑 관련 조형물 설치 등을 진행했으며 2025년까지 모두 495억 원을 투자합니다. 속초해경이 육군 3군단과 동해안 최북단 해상과 해안 경계 강화를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육군 3군단과 오늘 오전 업무 협의를 실시하고 동해안 최북단 해상과 해안에 대한 경계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